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4의 청포도 관련인데 1939년 8월 264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청포도입니다. 청포도. 포도라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알맹이가 딱 박혀 있는 걸 우리가 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었다. 시인의 삶과 관련지어 볼 때 이거를 뭐냐고 하냐면, 그러니까 관점 있잖아.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 가운데 첫 번째는 표현론적 관점이 있어. 표현론적 관점이 있어. 이거는 작가의 생애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론적 관점이라는 게 있어. 관점. 절대론적 관점 같은 경우는 작품의 내부 구조, 그러니까 작품 자체만 보는 거죠. 작품 자체만 놓고 해석을 하는 거야. 반영론적 관점이 있어요. 이거는 사회문화적 배경, 작품이 창작되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서 문학 작품을 해석한다라는 거고, 효용론적 관점이 있어요. 효용론적 관점. 독자가 이 작품을 읽고 어떠한 좋은 점이 있었냐? 독자와 관련된 관점이 효용론적 관점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 시인의 삶과 관련지어 본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뭐와 관계가 있어? 표현론적 관점, 작가의 생애와 관련이 있겠죠. 이 작품은 여름과일 청포도를 통해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노래하시다. 그치? 여기다 체크를 하셔야겠네요.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얘기했다라는 거지.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이다. 이육사의 고향은 안동군,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안동시가 되겠죠. 원촌 마을이다. 조선중기의 대학자인 퇴계 이황의 후손들이 300년 가까운 긴 세월 모여 살아온 곳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퇴계의 가르침을 쫓아 선비가 지켜야 할 규범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다. 이육사는 이러한 분위기, 그러니까 선비적인 거죠. 선비적인 거. 선비가 지켜야 될 규범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중시하는 분위기라고 얘기했어. 어이구. 왜 이러니? 자, 미안해요. 잠깐만. 자, 선비 교육을 철저히 받으며 성장하였다. 이 같은 교육으로 형성되는 선비 정신 속에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개인의 편안함을 돌보지 않고 나아가 싸우는 것이 바른 도리라는 생각도 들어있다. 원촌마을과 바로 그 옆에 자리한 하계마을에서 독립유공자가 30명 나올 정도로 일제에 대한 저항성이 두드러졌던 게 이육사가 살던 고을이란 뜻이겠죠. 이런 공간에서 나서 자란 이육사는 자연스럽게 나라를 찾고자 일제와 맞서 싸우는 길로 나아갔다. 가난, 질병, 투옥으로 고통스러운 길이었다. 44년 1월 16일 새벽 베이징의 어느 감옥에서 외롭게 숨질 때까지 그는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 독립운동가의 길을 걸었다. 청포도는 모두 몇 년? 6년. 연은 알죠? 행과 행이 묶여가지고 연을 이루는 거죠. 그 행과 행이 묶여서 의미 덩어리를 이루면 하나의 연을 구성하는 거고, 그 의미 덩어리의 집합이 하나의 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각 연이 이행으로 이루어져 안정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기억해야 되겠지? 시상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라는 거는 시의 주제, 시의 생각, 시의 시적 화자, 예를 들어서 시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전개할 수도 있겠고, 공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전개할 수도 있겠지, 그치? 여러 이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니? 수미상관의 구조로 또 시상을 전개할 수도 있단 말이야. 여러 가지 그 시상을 전개하는 방법이 있어. 이 흐름에 따라 1, 2연, 3, 4연, 5연하고 6연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미죠? 1, 2연에서는 1년과 2연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묶이는 거죠. 한여름 들어, 계절적으로는 언제야? 여름이죠. 본격적으로 익어가는 청포도의 특별한 의미에 관해 말한다. 이 시에서는 청포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다.
청포도 송이송이라고 나오죠. 그 앞에 봐봐. 앞에 보면은 이 청포도 같은 경우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옛 고향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청포도라는 건 풍요로움을 얘기한다고 하잖아. 그 풍요로움이라는 건 알알이 여러 알이 묶여가지고 하나의 포도송이를 이루기 때문에 풍요로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 청포도잖아. 청색은 푸른색이지. 푸른색이고 그 다음에 포도가 알알이 여러 개가 묶여서 있기 때문에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거야. 희망, 풍요로움. 그리고 이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뭐야? 고을에 이 청포도가 익어갔던 옛날 고을이 아름다웠던 그 평화로웠던 그 시절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지. 다시 뒤쪽으로 넘어가서 자, 자, 마을의 역사와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꿈을 품고 있는 전설이 열린 것이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린다라고 했을 때 전설은 의미하는 바가 뭐야? 청포도죠. 표현법상 뭐라고 배웠어? 비유법 중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은유? 맞죠. 은유법입니다. 은유는 보통 뭐라고 배웠냐면 A는 B다의 구조로 배우잖아. 근데 은유법은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 자, 일단은 청포도라는 그 제목에 드러나 있지. 우리가 상징과 비유법의 차이는 상징 같은 경우는 보조관념만 나타나잖아. 그래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원관념, 표현된 것을 보조관념이라고 하는데 상징은 보조관념만 나타나. 그래서 원관념의 의미가 우리가 추정을 할 뿐이야. 그래서 의미가 뭐가 되는 거야? 원관념이 여러 의미가 되는 거야. 일대 다가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잠깐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상징이라는 건 어떤 추상적인 뭐 생각이라고 보면 되겠죠? 추상적인 어떤 것을 구체적인 사물로 바꿔 표현하는 건데 일단 원관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조관념이라는 게 있죠. 원관념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원관념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야. 하는 대상이 되겠죠. 원관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조관념이 있어. 보조관념은 뭐라고 보면 되냐면 표현된 대상이란 말이야. 그럼 원관념과 보조관념 중에서 보조관념만 나오면 원관념의 의미는 자, 원관념이 시에서는 하나만 나올 거 아니야. 보조관념은 의미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 일대 다의 관계가 상징이야. 일대 다의 관계가 상징이야. 근데 은유법 같은 비유 같은 경우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1대1의 관계야. 원관념이 1이고 보조관념이 1이야. 그래서 해석이 바로 된단 말이야. 아까 뭐가 되어 있었어? 보조관념의 전설이라고 표현되어 있단 말이야. 전설. 이거는 청포도라는 걸 우리가 금세 알아차릴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비유법과 상징의 차이는 상징은 원관념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비유법 같은 경우는 1대1의 관계다라고 보면 돼. 풍유도 있지. 풍유라는 건 속담이나 뭐 격언, 명언 같은 것들을 대신 표현하는 건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의미가 뭐야? 좋으면 서로 편하게 뭔가 일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 의미 파악이 어떻게 해? 거의 1대1의 관계야. 의미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의미 파악이 거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풍유법 같은 경우는 상징하고 다릅니다. 상징하고 유사한 부분도 있는데 다르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 마을 전설이 열린 것이니 그러니까 포도가 열렸어. 매우 가치 있는 존재다. 뭐가? 청포도가. 게다가 청포도알 하나하나에는 희망을 상징하는 먼데 하늘이 들어와 박혀 있다라고 해서 이게 하늘이라는 것은 푸른색이잖아. 푸른색. 희망을 상징하죠. 그것이 알알이 들어와 박혀 있다고 표현했단 말이야. 그치? 푸른색이 포도가 되어서 먼데 하늘이 포도가 되어서 박혀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포도 안에는 희망이 잔뜩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들어와 박혀 있으니 그 가치는 더욱 커진다. 그 희망에는 풍요롭고
얘기했잖아. 포도 송이. 그러니까 알알이 여러 알이 묶여가지고 하나의 포도를 딱 구성하기 때문에 의미상 그래서 풍요롭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거고 평화로운 세계에 관한 기대가 담겨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포도가 아주 희망의 알알이 들어와 박혀가지고 풍요롭게 열린 시절이 있었었어. 그거는 고을의 그 마을의 과거의 모습이야. 근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나와 있을까 안 나와 있을까? 청포도에. 안 나와 있어. 미래의 모습은 나와 있고 과거의 모습도 나와 있는데 현재의 모습이 안 나와 있어. 현재는 일제강점기니까 표현을 안 했어. 나중에 설명을 또 할 겁니다. 그 희망에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에 관한 기대가 담겨 있을 것이다. 3, 4연에는 내가 바라는 손님이에요. 내가 바라는 손님이 언젠가는 찾아오리라는 믿음을 말한다. 3년은 그 손님이 찾아오는 날 정경, 어떤 그 모습들을 상상하여 그린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의 특정한 시점에 내가 바라던 손님이 언젠가는 찾아올 그 모습을 상상하여 그린 거야. 잔잔한 바다 위로, 바다라는 거 푸른색이 이미지니까 순풍을 타고 돛담배가 미끄러지듯 다가오고 있는 풍경인데 험한 시절은 끝내고 그 험한 시절이라는 건 현재의 모습이겠지. 현재는 지금 표현이 안 되고 있어. 소망하던 평화의 때가 온 것을 잘 보여준다. 오랜 세월 힘든 싸움을 계속하느라 지쳐 고달픈 몸으로 돌아오는 이 풍경의 주인공인 손님은 뭐라고요? 해방된 조국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3, 4연에서는 지금은 물결 드높고 바람 거센 고통의 때이지만 그지? 3, 4연에서는 3, 4연 봐볼까요? 3, 4연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던 손님은 고달픔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자 어때요? 현재의 모습은 안 나타나 있지만 우리가 어때요? 고달픈 모습,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다는 건 현실이 고달프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미래에 내가 바라는 손님 올 때는 어때요? 고달프지만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지금은 물결 드높고 바람 거센 고통의 때이지만 이게 현재의 모습이지. 근데 현재의 모습은 지금 드러나 있어, 안 드러나 있어? 안 드러나 있단 말이야. 언젠가는 조국 해방의 날이 올 것임을 믿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치? 여기 청포도의 의미가 있죠? 마을의 역사, 사람들의 삶과 꿈을 품고 있는 전설이 열린 것이다. 그러니까 마을의 과거에 아주 풍요롭고 평화롭고 사람들의 꿈도 있었고 역사도 품고 있었던 그 청포도야. 청포도. 그 청포도가 푸른색의 이미지가 알알이 들어와 박혔어. 희망도 있는 거지. 그치? 이런 상황이었고 손님은요. 오랜 세월 힘든 싸움을 계속하느라 지쳐. 이건 뭐야? 현재의 모습이지. 고달픈 몸으로 돌아온다라는 건 미래의 모습이지. 언젠가 힘든 모습을 하더라도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치? 현재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자, 오연에서는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그래서 어디에서는요, 한뿍 적신다라는 게 자기 희생의 이미지로도 나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설명 들었니 혹시? 맞죠? 적셔도 좋다라는 걸 내가 뭔가 시련을 겪어도 이 상황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는 이미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손님을 맞아 즐거운 잔치를 상상한다. 그치?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몫 적셔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가치 있는 존재인 청포도로 차린 풍성한 식탁에서 미래의 어떤 순간이겠지? 함께 즐기는 행복한 잔치이다. 이 잔치는 밝고 환한 웃음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미래의 모습이야. 지난 일을 말하고 지난 일이라는 건 지금 현재의 모습이겠지. 앞날을 그리는 미래의 어떤 모습이야? 말의 잔치이기도 하다. 이처럼 즐거운 잔치이니 두 손이 흠뻑 젖는 것이 무슨 상관이라. 흠뻑 젖는 것은 자기 희생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점잖지 못하다는 생각도 손이 더럽혀진다는 염려도 이 잔치바에는 끼어들 수가 없다. 6년에서는 이처럼 행복한 그날의 손님 맞이를 위한 준비에 관해 이야기를 한다. 잘 익은 청포도를 담을
쟁반, 은쟁반, 흰색의 이미지죠. 손 닦을 하얀 모시 수건을 준비한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손님이 온다는 것을 가정하고 정성을 다해서 마련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육사 시인은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품고 굽힘 없는 투쟁의 삶을 살았다. 청포도는 그 굳고 뜨겁고 고든 투쟁의 삶에서 피어난 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청포도의 주제도 체크를 해두셔야겠죠.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다. 이육사의 삶을 고려했을 때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은 뭐야? 조국의 독립이다라는 거지, 그치? 자, 앞쪽으로 다시 백 해가지고요. 앞쪽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틀을 잡을 건데 어떤 식으로 잡냐면 일단 써주세요. 틀 잡기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냐? 첫 번째, 과거에는 평화로운 시절이었어. 어디가? 고향이. 그치? 현재는 지금 어때요? 현재는 생략돼 있어요. 생략돼 있지. 세 번째, 미래에 내가 바라던 손님이 꼭 오리라 어떻게 하고 있어?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만약 온다면 나를 희생해도 좋다라는 거지. 그치? 이게 틀입니다. 일종의 틀이야. 자, 이렇게 보고요. 청포도는 일단 푸른색의 이미지죠. 푸른색이고요. 포도는 풍성함을 가지고 있어. 풍성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청포도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순수한 생명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치? 순수한 생명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평화롭다라는 거, 풍요로움 또는 이제 희망 등을 상징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청포도 하면 여기서 내고장 7월은 이라고 돼 있죠. 나라고 나와요. 나는 얘기했듯이 표면적 화자죠. 시적 화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적 화자.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었어요.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었어. 그치? 이 청포도는요, 상징적 시어라고 보면 되겠죠. 상징적이다. 상징적이라는 말은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는요, 또 적어주세요. 이것은 풍요롭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어. 이것은 과거의 모습인 거지. 과거의 모습인 거야. 그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나타나 있진 않죠. 아마도 좀 시련이나 고통의 현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현실의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치? 즉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그래서 내고장에서는 7월이면 청포도가 익어갔었어. 익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청포도가 상징하는 바는 뭐라고 했어? 아까 풍요로움이나 희망이나 평화를 의미한다고 했잖아. 청포도는 우리가 이 시어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맑고 깨끗한 이미지가 있어. 맑고 깨끗한 이미지가 있고 또 풍요롭고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을 또 상징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치?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갔던 시절이야. 이 마을 전설이라는 것은 청포도 얘기하는 거죠. 청포도. 표현법상 뭐라고 보면 돼? 은유법이죠. 제목에 그 원관념이 드러나 있죠. 제목에 원관념이 드러나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라고 표현돼 있죠. 주저리라는 것은 청포도가 많이 달려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는 의태어라고 보면 되겠죠. 의태어고 그다음에 음성 상징어라고 얘기합니다. 의태어나 의성어나 둘 다 의태어, 의성어 둘 다 음성 상징어는 맞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의태어도 음성 상징어라는 거야. 주저리 열리고
풍요롭게 많이 달려있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마을 전설. 이 전설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 이 전설은 여기에다가 적어주세요. 전설은 첫 번째, 이 마을에 역사가 이 청포도에 담겨져 있다 이거야. 단순하게 이 청포도는 맛있는 뭐 음식으로서의 대상이 아니라 이 청포도가 쭉 달려있던 마을의 역사, 쭉 달려있던 그 예전부터 달려 있었잖아. 그러니까 마을의 역사를 상징하기도 하고, 두 번째,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도 역시 이 청포도에 담고 있다는 얘기야. 또 그 사람들의 꿈도 담고 있었겠죠, 그렇죠? 이 마을 전설이야. 그래서 전설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던 이야기였잖아. 그 이야기라는 건 마을의 이야기고 마을 사람들의 삶이고 그 사람들의 꿈이라는 거야. 그것이 단순하게 피었다가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청포도가 간직하고 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 먼데 하늘이라는 거, 이제 하늘은 푸른색의 이미잖아. 푸른색이고 일반적으로 하늘은요 이상, 그 다음에 동경, 그 다음에 희망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치? 여기다 쓰면 안 되겠네. 위에다 써야겠죠? 이상, 동경, 희망을 나타낸단 말이야. 여기 써져 있네요. 그렇죠? 이상, 동경, 희망을 나타내는데 이게 왜 그러냐? 푸른색의 이미지야. 푸른색의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희망, 동경,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이 희망이나 동경과 이상의 이미지가 하늘에서 어디로? 청포도에 딱딱딱 박혀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지. 알알이 들어와 박혀. 알알이라는 거 하나마다 박혀 있는 거니까 이거 의태어죠, 의태어. 이것도 역시 음성 상징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치? 들어와 박혀. 뭐가? 푸른색이 상징하는 그 하늘이 상징하는 푸른색이 어디에? 청포도에 알마다 다 박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요, 이렇게 정리를 따로 해주세요. 뭐라고 쓰냐면, 자, 고향의 풍요로움이 담겨 있는 청포도 네, 꿈과 희망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 과거형이잖아. 지금은 어떻다는 얘기야?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지금은 현실은 어떻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렇지 않다. 예전에는 고향의 풍요로움, 희망 이런 것들이 청포도에 다 박혀 있었었어. 그치? 과거에는 그랬단 얘기야. 그치? 그 마을 사람들의 역사, 사람들의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 그 사람들의 꿈 등등이 청포도에 알알이 다 들어와 박혀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그치? 자, 미래 어느 순간 하늘 밑 푸른 바다, 이것도 푸른색의 이미지죠, 푸른색. 나중에 보면요, 이 흰돛담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은쟁반, 하얀 모시수건 이런 것들이 색채가 대비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 대비라는 게 대조의 의미도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대조의 의미가 아니지? 뭐야? 색채 대비잖아. 흰색과 검은색 이런 게 아니라 흰색과 푸른색, 흰색과 빨간색 이러면 어때? 한 색깔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잖아. 그럴 때 대비입니다. 모의고사 같은 데서 대비라는 용어가 나오면 첫 번째 대조적인 의미도 있고 또 하나 이것처럼 색채 대비도 있고 또 하나 비율의 의미도 있어. 비율의 의미도 있어요. 모 대비 모 그러면은 비율의 의미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그러니까 푸른색의 이미지죠. 이것도 희망, 이상의 세계.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세계야.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먼 훗날 언젠가 하늘 밑에 있던 푸른 바다가 언젠가 가슴을 열고 제 흰 돛담배가
흰 돛담배는 흰색의 이미지죠. 흰색 이미지. 나중에 이제 그 푸른색과 대비되는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곱게 밀려서 오면이라고 했을 때 이 흰 돛담배는요. 푸른 바다 밑에 있는 어때요? 흰 돛담배가 밀려서 오는 거기 때문에 푸른색과 즉 희망과 현실을 연결해 주는 소재입니다. 연결해 주는 소재다. 언젠가 그 희망이 흰 돛담배를 통해서 다시 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럴 때 밀려서 온다면 이건 뭐야? 가정이죠. 보면 가정. 내가 바라던 손님이라는 건 뭐야? 내가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이죠. 여기서는 조국의 독립이라는 거지. 고달픈이라는 건 뭐가 있어요? 현실의 모습이 그만큼 고달프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손님의 상황 자체는 고달픈 상황이야.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달픈 몸으로. 이건 현실의 상황이죠. 청포를 입고 이것도 역시 뭐라고 하는 거야? 푸른색 이미지지. 푸른색의 이미지.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희망 또는 상서로움의 이미지이기도 하고요. 내 글을 맞아. 이게 시적 화자 나오죠? 글을 맞아. 여기서는 이 그가 뭐랑 연결이라는 거야? 그라는 것은 뭐랑 연결이 된다? 아까 얘기했던 손님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렇게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이게 한뿍이라는 게 푹 젖은 모양이죠. 한뿍 적셔도 좋으련. 즉 내 두 손이 요거는 써주세요. 내 두 손이 젖는 정도는 희생해도 좋다. 이게 젖는 정도라 그냥 여기서는 그냥 내가 희생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손님만 온다면 그 축제장에서 그까지 나는 희생해도 좋다라는 거야. 아이야 같은 경우는 보통 시조의 종장에서 그치? 감탄사가 나오잖아. 감탄사 이렇게 세 글자로 되는 게 있죠. 이 사람이 그 예전에 선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시조의 영향도 여기서 볼 수 있다. 그치?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야라고 부르고 있죠. 돈호법이 쓰였습니다. 돈호법.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이것도 흰색의 이미자. 흰색. 은쟁반에 하이안 이것도 흰색의 이미지고 하이안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시적 호용입니다. 시적 호용이라는 건 문법적으로 옳지 않아도 그치? 시에서는 용인해주는 표현 방식이라는 거지, 그치?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 빈을 비인이라고 표현한다든지, 그치? 이게 시적 호용이죠. 하이안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내가 기다리는 대상이 누구냐? 어, 이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자, 보시면 내고장 7월은 시적 화자, 표면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났죠.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었어요. 지금 가는이라고 현재 시제에 썼지만 이건 과거의 어떤 모습이야. 희망이 있었고 풍요로움이 있었던 과거 시절의 어떤 모습이야. 과거의 모습이야.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렸고 전설이라는 건 역사, 사람들의 삶, 그 사람들의 꿈이 이 청포도처럼 풍요롭게 알알이 들어박혀 있었던 이 마을 전설이었어.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희망들이 이렇게 잔뜩 있었단 얘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겠지? 지금 현재는 안 나왔어요.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그러니까 미래의 어느 시점에 내가 바라던 손님이 오는 그 전경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오면 내가 바라던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이 고달픈 몸이라는 게 이제 현재의 모습인 거죠. 손님의 상황, 고난이나 시련을 겪고 있는 그 현재의 모습,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희망 가득하게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손님을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을 한뿍 희생해도 좋다.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이거는 손님을 맞이하는 그 정성이죠.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쭉 뒤로 넘어가서 화자의 고장은 7월이 되면 청포도가 익는 공간이었다. 뭐 청포도가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렸던 공간이었다. 화자는 지금 손님을 기다리고 있죠. 손님은 아마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오는 미래의 어느 모습이니까 현재는 지금 매우 고달픈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기다리는 대상을 맞아 하고 싶은 것은 청포도를 따먹고 싶다. 뭐 따먹는다라는 게 과거의 어떤 옛 영광, 평화로웠던 모습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 싶다라는 의미도 또 바라볼 수가 있겠지. 자, 이육사 뭐 여기 선비교육이나 뭐 일제와 맞서 싸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아실 테고. 자, 그래서 내가 바라는 손님이라는 것은 해방된 조국이다라는 거지. 화자가 바라는 손님은 여기다 좀 체크를 해주세요. 화자가 바라던 손님은 오랜 세월 힘든 싸움을 계속하느라 지쳐 고달픈 몸으로 돌아오는 해방된 조국이다. 뭐 이와 같이 해석된 이유는 얘기했다시피 이육사가 안동 지방에서 선비 교육을 철저히 받았다. 그래서 독립투사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표현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손님의 의미는 해방된 조국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조국의 독립과 아니 조국의 소망과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노래한 노래다. 됐고요. 됐죠? 뭐또 나오는 거 있나요? 이 뒤에 시도 나오네? 이것도 나오신다고 했어?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는 잠깐 풀다가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자, 선생님이 기다려보세요.